안녕하세요, 유수입니다. 오늘은 기싸움, 웃으며 쉽게 이기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재미있는 내용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하고 기싸움을 하는 경우가 있죠. 사실 이제 따지고 보면 굉장히 유치한 싸움인데 그게 꼭 필요한 경우가 사실 있어요. 특히 이제 직장 내에서는 내가 좀 편안한 그런 이제 편안하게 좀 일을 하려면 뭔가 좀 기싸움에서 이렇게 주도권을 잡고 우위를 선점하는 거 대단히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경력상으로 우리 이직했을 때 텃세 부린다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만만치 않게 보이는 거 대단히 중요하죠. 내가 이제 부서를 바꿔서 전배 갔는데 내가 팀장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는 팀장을 제외한 나머지 팀 멤버들은 이제 원래 멤버 그대로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보다 나이가 많은 팀원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맨 처음 이제 그 기싸움에서 상황을 좀 쉽게 만들어 놓는 거 그렇게 하면 이제 편안해지겠죠. 그래서 그때 만약에 이제 밀려가지고 계속 만만하게 보이고 그리고 이제 회사 가는 게 막 불편하고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두렵고 이렇게 되면 이제 대단히 피곤해지는 거죠. 좀 편안히 살려고 기싸움에서 어떻게 우위를 선점하는 방법 오늘 여러분들과 지혜롭게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이제 누군가 특히 이제 오늘은 이제 직장을 위주로 얘기를 할 건데요. 어떤 뭐 꼭 직장이 아니더라도 어떤 커뮤니티에서 어떤 이제 내가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는다라는 어떤 그런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너한테 내가 영향받지 않아 라는 사인을 보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당신한테 난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존재감이 그 정도가 그 정도 아니에요 라고 하는 사인을 내가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어떤 그런 태도를 보인다 그러면 대단히 이제 편해지는 거죠. 세상에는 좋은 사람도 많지만 나쁜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나쁜 사람들의 특징은 일단 센 척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무례하게. 근데 이제 내가 그렇게 공격을 해봤는데 별로 실효성이 없어. 저쪽에서 반응이 그냥 시들짝해. 그러면 이제 공격하는 사람도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제 시비 걸고 무례하게 나오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당황하고 그 사람 보면 막 이렇게 막 진짜 그야말로 조아리는 그런 자세를 보인다. 그러면 이제 밥이 되는 거죠. 나쁜 사람한테는. 그럼 계속 괴롭힐 수밖에 없어요. 일단 타인한테는 어떤 사람한테도 내가 뭐 특별히 난 두려워하거나 뭐 부정적인 영향 받지 않아요 라는 사인이 나를 보호하는 가장 큰 무기가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경력사원으로 이제 입사했어요. 경력상으로 입사해서 긴장되잖아요. 근데 같은 팀 동료가 뭔가 이제 자기가 위협받고 있다고 이제 느낀 거예요. 똑같은 디자이너인데 왜 나랑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을 회사가 이제 한 명 더 경력상으로 뽑았으면 기존에 있던 디자이너가 이제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 자리가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팀장이 새로운 이제 누구하고 이제 기존에 있던 그 디자이너를 보고 같이 이제 시안을 의논해서 그렇게 한번 합의해서 갖고 와봐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건 이제 실제로 저희 후배한테 이제 실화로 있었던 일인데요. 이제 그렇게 해서 새로 들어간 경력사원이 저희 이제 후배였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이분이 이제 새로 이제 제 후배가 이제 갖고 온 시안을 그분이 기존에 있었던 디자이너가 보더니 거기서는 이렇게 일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휙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뭐 이렇게 근본 없이 일하는 사람을 뽑아. 이렇게 다 들리게 얘기를 하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원래 있던 디자이너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한번 이 사람이 이제 새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이제 그야말로 간보는 거죠. 그런데 이 대목이 아주 가장 중요한 지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비슷한 경우를 당했다고 하면 뭐가 잘못됐나요? 라고 막 당황하시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저런 일에 막 당황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원래 있던 디자이너가 그렇게 무례하게 한 거에 대해서 그야말로 먹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저는 이런 스타일인데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라고 이제 하면서 그때부터 그 사람의 기존에 있었던 그 디자이너한테 계속 질문을 해서 그 사람의 어떤 그렇게 무례하게 나오는 그런 태도 자체를 눌러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회사 스타일이 아무래도 원래 계셨던 분이니까 잘 아실 테니까 의견을 말씀해 주시는 전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 원래 이렇게 일했어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자, 의견을 얘기하세요 라고 하면 금방 아마 이 얘기를 못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니까 자기가 내 의견은요 뭐 이렇게 얘기하진 않겠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또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어디 원래 계셨어요? 여기 몇 년이나 하셨어요? 원래 전공은 어떻게 되세요? 전공 분야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내가 질문을 하는 게 어떤 의도예요? 너랑 친해지겠어? 이런 의도가 아니라, 너 정말 전문가인지 내가 한번 볼까? 이제 어떤 이런 의도를 이제 깔고 가니까, 그런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상대가 대답하면서는 계속 나를 같이 공격하기가 되게 어려워지는 거죠.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면서 무례하긴 어려워요. 말하는 걸 들으면서, 별 대단한 그런 전문가도 아니네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봐야 뭔데 이런 느낌?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나는 당신을 별로 큰 존재로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이 정도 수준이면 이라는 난 너한테 영향받을 필요가 없네. 이런 어떤 나의 태도를 초반에 보여줘야 여러분들은 이제 그 사람한테 이제 휘둘려서 이직한 직장에서 내내 텃세 부리는 거 당하면서 힘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 이제 말을 정확하게 똑바로 하셔야 되고요. 상대를 정면으로 자연스럽게, 공격적인 눈빛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똑똑하게 응시하면서 그래서 전공 분야는 어떻게 되세요? 회사에 들어오신 지는 오래되셨나요? 이런 식으로 이제 몇 가지 질문을 던지는 거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유리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반사기법이에요. 예전에 이제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심리학에서 어떤 반사기법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나한테 무례하게 구는 사람한테도 똑같이 이제 반사기법을 쓰는 거죠. 똑같이 갚아준다, 이제 이런 의미예요. 근데 통쾌한 전략이긴 한데 기술이 좀 필요해요. 워낙 자기 기가 세지 않고 기가 약한 분들은 이런 기술 쓰기가 되게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경력사원으로 이번에도 이제 입사했다고 치시자고요. 나는 김 과장이에요. 근데 박 과장이란 사람이 묘하게 사람 신경을 계속 거슬려요. 그래서 안 물어봤으니까 저 사람 박 과장이라는 사람이 나이가 몇 살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기존에 있었던 박 과장이라는 사람이 말을 대충 하는 거예요. 존댓말도 아니고 반말도 아니고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똑같이 직급이 내 선배면 그렇게 못하겠지만 직급이 똑같이 나이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이제 박 과장이 그렇다고 그러면 똑같이 해주는 거예요. 박 과장이 이러는 거예요. 이걸 자료사진을 진작에 이렇게 자료를 좀 준비를 했어야죠. 이렇게 얘기하다가, 자료사진 이것도 준비했어야 되는데, 자료사진 준비했어야지. 이런 식으로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막 반말을 섞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게 꼭 필요한가? 이렇게 같이 반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상대는 당황한 거죠. 새로 들어온 사람이 자기 보고 반말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그 상대가 어떻게 했어요? 다시 정중하게 존댓말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반말하니까 같이 반말하는구나 알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이제 나도 같이 따라서 존댓말을 올려주고. 근데 어이없게도 그런데 왜 반말을 하시죠? 그쪽 박 과장이 나한테 그랬다고 해요. 지가 먼저 반말해놓고 그러면 여기선 직급 같으면 반말하는 문화인가 했네요. 반말을 하시길래 먼저 하시길래 라고 이야기해주면 그 사람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자, 한 가지 더 볼까요? 지나가는 나를 이제 내가 이제 컴퓨터로 이제 막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내가 이제 새로 들어온 김 과장, 경력사로 들어온 김 과장. 그런데 그 대리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약간 짜증스러운 얼굴로 내일 아침까지 그 자료 인사팀에 넘겨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지나간 거예요.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근데 본인은 대리인데 새로운 과장한테 본인 이제 오래 있었고 새로 들어온 과장 그야말로 과장 별로 신경 안 써 이제 이렇게 좀 텃세 부리는 그런 나이듯 대리였어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그냥 모른 척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대답도 안 하고 모른 척 하고 있었으니까 전달한 사람이 자기가 이제 좀 답답하니까 다시 와서 내일 아침까지 이런 거 인사팀에 전달하셔야 된다고요. 라고 얘기하면 그때서 나한테 얘기한 거였어요. 다른 데 쳐다보고 얘기하길래 나는 나한테 이야기한 건 줄 몰랐어요. 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면 본인이 잘못했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고 이제 한마디 더 붙여주시는 거예요. 나중에는 요청하는 사람 쳐다보고 집중해서 말씀하세요. 나처럼 오해해요. 나랑 상관없는 얘기인 줄 안단 말이죠. 라고 그야말로 한마디 더 붙여주면 그 사람이 그 예의 없는 어떤 그런 행동을 그 다음부터는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자, 세 번째. 이 대화의 주인공은 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과의 대화에서는 항상 상대가 그 주인공이 되게 해주는 게 방법이에요. 특히 이제 내가 응원하고 싶거나 친해지고 싶은 사람한테는 특히 저 상대를 위주로 한 어떤 대화, 뭐 질문 이런 게 이제 친밀감을 높이는데 대단히 효과적이죠. 문제는요, 나한테 싸움을 걸어오는 사람한테는 절대 그렇게 했다가 이제 휘둘리는 거죠. 나한테 호의 없이 대하는 사람한테는 이 사람은 나한테 호의가 없어. 나한테 굉장히 좀 적대적이야? 그러면은 대화의 주도권은 내가 갖고 있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부서 이동을 했어요. 난 팀장으로 갔어요. 근데 나보다 나이 많은 선배 팀원이 거기 있는 거예요. 내가 온 게 못마땅하죠. 후배가 팀장으로 왔는데 후배를 직장 상사로 모시게 됐으니까 이제 얼마나 껄끄럽겠어요. 이 직장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저도 예전에 현직에 있을 때 많이 경험했던 일이에요. 이제 내가 이제 진단으로 새로 갔으니까 업무 지시를 다 했어요. 그런데 그 나이 많은 팀원이 와서 여기 상황을 잘 모르시고 지금 팀장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굉장히 효율이 떨어지고 직원들 일하기 힘들어집니다. 라고 마치 그 직원들을 대표해서 이제 그 팀장한테 이제 그야말로 이제 처음부터 어떤 이제 기선을 제압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팀장 말이 말 같잖아 이렇게 화를 낼 순 없잖아요. 그죠? 그 다른 직원들이 다 있는 데서 기선을 제압하겠다고 얼굴 붉히면 과연 승리할 수 있을까요? 팀장이? 절대 못합니다. 이런 경우에 결국 기싸움이에요. 후배들 보는데 어린 팀장한테 안 밀리는 걸 보여주겠다고 그야말로 나이 들었지만 그야말로 생각이 짧은 이제 직원이 기싸움을 이제 걸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그 자리에서 다른 팀원들도 지금 딴짓 하는 것 같으면서 다 여기를 주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는 일단 자리를 벗어나는 게 중요해요. 둘이 있는 대로. 자, 만약에 카페를 갔어요. 다리 나와서 차 한잔 하시죠? 그리고 자리를 일단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뭘로 드실래요? 혹은 점심 지금 같이 하실까요? 좀 시간은 이르지만 하고 밥을 먹든지. 그래서 뭐 드실래요? 그러면 일단 차값이나 바꿨으면 내가 내는 거죠. 내가 이제 팀장이기도 하고 뭔가 이제 내 돈 들여서 뭘 먹여놓으면 그렇게 부정적으로 계속 뻗대는지 못하는 게 사람의 묘한 심리예요. 그 심리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주제, 아까 이제 팀원이 이제 버릇없이 한 그 주제와 관련 없는 다른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주로 질문인 거죠. 이제 내가 이제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몇 기세요? 물어봐가지고. 이제 내 선배라는 걸 알잖아요. 그럼 몇 기라고 얘기하면, 거기 동기 중에 누구누구, 아시죠? 그 부서 만만치 않았을 텐데, 거기서 일하시는 거, 힘들으셨을 텐데,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물어봐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히스토리에 대해서 내가 정말 관심 있어서 물어보는 걸까요? 그건 아니에요. 일단 내가 질문하고 그 사람이 대답하는 상황이 돼야 일단 대화의 주도권이 나한테 오기 때문에 계속 질문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내가 질문하고 그 사람이 대답하면 그 사람한테 유리할 게 뭐가 있겠어요. 계속 진급 누락되고 이랬는데 무슨 그렇게 성공적인 히스토리가 있겠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걸 그 이후에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해명이 아니라 내가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당신이 협조해야 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그야말로 설명해 주는 거죠. 당신 역할에 대해서. 자, 제1 선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해보지도 않고 방법을 찾지도 않으면서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내가 이제 새로 팀장이 왔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곤란하다.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만약 또 이제 직원들 다 있는 데서 그런 어떤 이제 해보지도 않고 어떤 이제 못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지금 선배님이라고 얘기해줘야 되는 거예요. 선배님이건 아니건 간에 내가 이제 팀을 맡고 있는 책임자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난 질책할 수밖에 없다라고 단호하게 경고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까지 난 분위기를 해치고 싶지 않으니까 선배님이 알아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책임자인 팀장인 나한테 맞춰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 그야말로 이제 경고죠. 정중하게. 그게 바로 주도권입니다, 여러분. 팀원이 반발한다고 해서 그 얘기를 그 자리에서 화를 내거나 직접 그 자리에서 바로 해명하는 것은 주도권을 잃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정말 이렇게 그 직장에서 어떤 이제 내가 편안하게
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싸움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언제나 행복하고 원활한 인간관계로 즐거운 그렇게 직장 생활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유쌤의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